자, 두 번째 주제는요. 이제 김대남 씨, 저는 오늘 제가 페이스북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진영 범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진영 범죄. 정확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좌파 공작원, 이명수가 좌파 공작원 아니에요? 네. 뭐 기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기자는 그래도 뭐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그 사명감과 그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명수 씨의 경우에는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녹취 7시간 그걸 또 MBC에 갔다가 제보를 하고, 그다음에 최재형에게 명품백을 또 사다 주고 또 몰카 공작의 모든 그 도구와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좌파 공작원인데. 그렇죠. 아니 공작을 한 사람을 어떻게 기자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좌파 공작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행정관이었던 김대남 씨가 그 좌파 공작원과 내통을 해서 우파의 리더를 모해하려고 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영 범죄다. 진영 범죄다. 근데 이 김대남 씨, 제가 거기까지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김대남 씨가 이 개인적으로 벌인 행위인지, 네. 아니면 또 누구누구랑 같이 모의해서 네. 그룹 범죄인지 개인 단독 범죄인지는 제가 몰라요, 아직. 지금은 그 누구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정황 보고 있고, 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김대남 씨가 저 사건을 저지른 시기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무슨 움직임 뭐가 있었는지 이렇게 딱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조금씩 이제 유출을 하고 있는 정도예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저게 개인 일탈이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이 나경원 의원님이세요. 나경원 의원께서 어제 그 CBS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딱 보니까 개인 일탈 같은데, 뭐 이거 갖고 시끄럽게 자꾸 키우느냐. 뭐 이렇게 시끄럽게 키우느냐. 딱 보면은 아시나요, 그분은? 글쎄요. 딱 보면 아시나요? 그거 우리 한번 어떤 사건 사고 났을 때 뉴스 기사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사 많이 접하시지 않나요? 사실관계를 다 뒤졌을 때 단독범인지 공범이 있는지 배후에 대해서는 조사해봐야 알아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선 그 누구도 단정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발언했던 내용을 봤을 때 구체적인 무슨 수치나 이런 게 언급된 걸 보면 혼자서 개인 일탈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개인 일탈이다라는 거는 그냥 그 개인 일탈로 끝나길 바라시는 희망사항을 얘기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지금 이 정도 파장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도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누구도 공범이 있다라고 단정하지 않듯이 개인 일탈로 단정하는 것도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는 부적절하다. 네, 또 그 나경원 의원님 그 페이스북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 어젠가 그 이틀 전에 그 저기 보니까요. 저게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김대남 씨는 전당대회 때 본인 캠프에 있었는데 특보가 수십 명이었답니다. 수십 명 특보 중에 한 명이었고, 무슨 선거 전략이나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김대남 씨가 본인 캠프에서 활동한 건 맞지만 캠프의 핵심 인물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하고 좀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네. 김대남 씨에 대해서. 네. 그럼 김대남 씨가 나경원 캠프의 모든 거에 대해서 잘 다 아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잖아요. 네네. 선거 전략 같이 논의한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김대남 씨의 저 진영 범죄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다 아시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모를 확실하게 다 파악을 해야지만 이게 개인 일탈인지 그룹 범죄인지 이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모를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개인 일탈이다?
또 굉장히 놀랐어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은 그 누구도 그 실체 관계에 대해서 다 파악을 못했으면 나경원 의원도 나는 관련이 없다라는 내 얘기는 할 수 있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김대남이 개인 일탈이라면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알아서 자기가 뭐 어쨌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걸 저거는 단정을 하시면 안 되죠. 김대남 변호인을 자처하는 거라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 의아한 게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보였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한 적이 저희는. 없어요. 네. 근데 왜 저렇게까지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면서 뭐 좌파 진영에 먹잇감을 제공하는 거네 어쩌네 뭐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히려 본인 취지대로면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본인의 자세도 부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렇게 개인 일탈, 저희는 이게 조직 범죄다, 그룹 범죄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진영 범죄고, 그런데 이 진영 범죄가 김대남의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또 누구누구와 같이 모의해서 한 공동 범행인지는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사람들은 이게 개인 일탈인데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할수록 김대남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저 사람은 진짜 부적격자가 맞고 문제적 인물이 맞아요. 나중에 뭐 폭로하고 민주당 쪽 넘어가가지고 영등포 구청장을 한다라는 사람은 그냥 진영 범죄를 저지른 무슨 뭐 간첩도 이런 정도의 간첩이 없는 셈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을 싸고 돌고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면 그거는 뭐 우리 솔직히 말해서 당도 아닌 거잖아요. 네. 진상조사를 해야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실에 들어갔으며 그 연봉 3억 이상의 그 좋은 자리에 어떻게 갈 수 있었나. 이거는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일벌백계라 그러잖아요. 네. 여기서 이 사안을 흐지부지 끝내면 개가 되겠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게 본을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가 다시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원칙 있는 정당이 되고 정권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여기서 끝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나경원 의원께서 제기하신 어제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만 문제를 키우면 우리 진영의 손해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와 그 측근들의 행위야말로 해당 행위다. 해당 행위다. 이런 논리를 어제 나경원 의원이 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페이스북에 그 우파의 유시민이 되시려고 합니까? 저도 읽었습니다. 그 무슨 사건이냐면요. 2002년에 이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와 민주당 노무현 후보, 그다음에 무소속의 정몽준 후보, 뭐 이렇게 그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이 노무현 후보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민주당 내에서 야 노무현 갖고 되겠느냐 후보 교체론이 막 일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용감하게 진짜 노무현을 지키겠다. 민주당 니들은 사입이다. 우리가 진짜 노무현을 지키겠다 해갖고 만든 정당이 개혁당이라는 겁니다. 개혁당. 네. 근데 그 개혁당이 그 대선 국면 과정에서 당내 당원들 MT 갔다가 50대 남성이 20, 30대 여성 3명을 아이고. 연속적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네. 벌어졌는데 그 개혁당의 여성 뭐 위원회 같은 게가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이거 진상조사도 하고 문제 제기도 하고 그 가해자의 신원도 우리가 공개하자 뭐 하는데 그때 그 개혁당의 당 중앙이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사실상의 리더였던 유시민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에 남을 그런 얘기를 남겼는데 지금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나 죽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정권 교체. 그다음에 유시민이 노무현이 당선되고 나서 몇 달 후에 있었던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배지를 답니다. 기억납니다. 처음으로 배지를 네, 달아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 나 유시민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런 찰나인데 이 개혁당 내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면 그게 다 어그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해일이라고 하는 큰 변화.
노무현이 정권 잡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그 조개나 죽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여성 3명의 인권이 조개 줍는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너무 그러니까요. 충격이죠. 사람 한 명, 우리 국민 이렇게 막 정치인들이 주워 섬기잖아요. 국민 한 명의 그 인격이나 가치는 그 나라 전체하고도 맞먹는 거 아닌가요? 해일이라는 거는 정권 잡고 자기 국회의원 되는 게 해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동원된 사람들은 그냥 무슨 조개 껍데기 하나 취급하는 게 그게 정치인일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정말 진영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적 양심까지 팔아먹은 그런 그 사건인데 이게 지금 김대남이 진영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하면 제2, 제3의 김대남이 생겨갖고 지금은 뭐 선거 때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네. 나중에 그래서 뭐가 되면 그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하자는 거를 그게 진영에 손해 보는 거다. 어떤 점에서는 유시민하고 비슷한 논리예요, 그게. 그럴 수 있죠. 예? 그리고 진영을 진짜로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이라면은 우리 진영에 왜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찾아봐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용산이나 뭐 나경원 후보 뭐 다 별거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축소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별거 아닌 사람이 도대체 그 좋은 자리 어떻게 갔냐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는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유입돼서 꿀보직이라고 하는 거를 냉큼 낚아채고 정권이나 이렇게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거 간첩 역할을 지금 속으로 스물스물 하려고 그러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앞으로 그런 걸 막아야지 나중에 이 안에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넘어가가지고 막 녹취 빵빵 터트리고 이런 사람을 막아야 되잖아요. 이걸 왜 축소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참 개인 일탈인지 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하니까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 하는 저희의 의견 결론으로 하면서 자